코로나 때문에 지금 극장 제대로 영업 못한 지도 꽤 됐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좌석도 이제 뛰어 앉아야 되고 영업 제한이 풀려도. 그러면 이 제작비 200억 넘게 들어간 승리호 같은 걸 극장에 그냥 걸었다고 했을 때 지금 국면에서 극장 가는 게 좀 꺼려지잖아요.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도 있고. 그러면 이 제작비 회수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넷플릭스에서 아예 이익을 보장해서 300억 이상 개런티를 해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런 대작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또 킹덤이나 스위트홈 같은 경우도 과연 국내 방송사에서 그 제작비를 쳐주고 이걸 만들게 해줬을까?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는 아예 그냥 돈 벌 것까지 감안해서 통 크게 싸주니까 제작 여건이 훨씬 나아지는 거고요. 그럼 당연히 그 제작에 들어가는 스태프들의 여건, 여러모로 이 글로벌 OTT의 투자가 글쎄요, 이 콘텐츠 제작 환경에는 상당히 좋은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넷플릭스에 들어와 있는 드라마들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작년 가을에 가입을 할 때 진짜 어떤 걸 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야말로 제가 놓친 거 드라마도 되게 굉장히 많고요. 그렇죠. 이 히트쳤던 뭐 킹덤 당연하고 뭐 예전 못 봤던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래서 이 넷플릭스라는 저는 괴물처럼 보였거든요. 이게 뭐 부정적인 차원의 괴물이 아니라 모든 드라마를 다 먹어친 괴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그만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국내에 이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가 더 많아졌다,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그것이 역으로 방금 장 평론가가 얘기했던 건 한국 콘텐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 국내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그냥 유통시켜주고 넷플릭스가 조금 재미를 보고 나서 한국의 컨텐츠 자체가 시장성이 있구나를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. 어쩌면 그를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봤을 수도 있죠. 그러다 보니까 한국 컨텐츠의 어떤 시장성 이런 것들 높이서 더 많은 작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 게 넷플릭스 오리지널, 직접 자신들이 독점 공개하는 이런 영상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영상을 유통하는 이런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 가운데 한국 창작자가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 2015년부터 20년 사이, 5년 사이에 70여 편이 되는데 일단 그 가운데 한국 콘텐츠에 넷플릭스가 얼마를 투자했냐면 7억 달러, 한 7, 8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70여 편을 만든 거예요. 시나리오 1, 2회 대본 나오면 아예 국내 시장 거들떠보지도 않고 넷플릭스에 먼저 보낸다. 그쪽에서 노 하면 그 다음에 다시 국내 뭐 TV 콘텐츠나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영화 시장은 더 뚜렷해요. 왜냐하면 코로나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개봉을 못하고 미루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미개봉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계획대로 제작을 해서 아예 넷플릭스에다가 독점 공개를 하는 건 어떨까. 물론 이것도 그쪽에서 오케이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좋은 한국의 컨텐츠들이 넷플릭스가 먼저 이렇게 서치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조공바친다라는 이런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불평이 나올 정도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여기에는 또 넷플릭스가 우리가 무조건 종속적이어서가 아니라 넷플릭스의 환경과 한국의 환경이 많이 다른 게 있어요.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컨텐츠 소재 뭐 제작 여러 가지 규제가 국내는 좀 많잖아요. 해외에는 없습니다. 제일 결정적인 제작비. 제작비가 해외에는 일단 좀 많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잖아요. 넷플릭스가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왕이면 넷플릭스에 먼저 그 다음에 뭐 다른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이게 국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이제 글로벌 환경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추세를 본다면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의 부정적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거꾸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는 콘텐츠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다. 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죠. 그렇습니다. 콘텐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사다가 유통을 시키는 일까지 하면서 그 과정에 빚어지는 일인데요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일본에 공급을 했는데 일본에서 일명 대박이 났어요. 그러면은 대개는 콘텐츠를 만든 우리나라 회사도 돈을 좀 많이, 왜냐면 일본에서 굉장한 돈을 벌었으니까. 그런데 우리의 수입은 추가가 0원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 넷플릭스에게 이거를 저작권까지 같이 파는 조건을 얼마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통으로 처음에 얼마 딱 받은 걸로 끝. 그다음에 파는 모든 금액은 거기서는 모든 수익은 넷플릭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가서 대박이 나든 안 나든 그게 넷플릭스의 구조거든요.
하지만 왜 계약은 그렇게 못하냐. 콘텐츠를 갖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가 말씀드린 대로예요. 일명 갑질이 아닌가 할 정도의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는 드라마 제작사가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간다. 이런 이제 얘기까지 네, 나오고 있는 알겠습니다. 상태입니다. 저는 네.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안 들고요. 왜냐하면 승리호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지만 넷플릭스의 그 300억이 넘는 보장 계약이 아니었으면 지금 환경에서 제작비 건지기 힘들었을 건지지. 겁니다. 그리고 이 드라마 제작자가 자기 컨텐츠 해외 시장에 가져나가서 대박 난다 싶으면 자신이 있으면 굳이 넷플릭스랑 이렇게 매절 계약할 필요 없이 다른 인쇄 계약을 할 수 있는 뭐 제작자나 뭐 유통업체가 충분히 지금은 이제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열린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넷플릭스에서 계약 정책을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제작비를 보전해주고 그 외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넷플릭스의 이 제작 정책이 단순히 우리 제작 업체들을 좀 착취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너무 우리 업체 위주로만 생각한 시각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이 부분을 특히 잡더라고요. 아까처럼 이미 만들어진 컨텐츠를 파는 경우가 아니라 승리호처럼 투자를 한 경우에 투자를 해서 만들면 되게 기존의 방식은 투자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로 인한 수익 얼마 가져가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저작권까지 다 가져가 버리는 건 모든 전 세계의 어떤 제작사들을 종속화 만드는 것 아니냐. 이제 이게 아마도 기존 방식과 좀 다른가 봐요. 저는 이쪽 시장을 예. 몰랐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가장 큰 문제를 꼽고 있는 것 맞습니다. 같더라고요. 예, 상황에 따라서 이 넷플릭스가 아군이 될 수도 있고 또 적군이 될 수도 그렇죠. 있다는 네.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. 예,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는 아무래도 손쉽게 글로벌 진출할 수 있고 어쨌든 망해도 제작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으로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 앞으로 이 K 컨텐츠가 세계에서 계속 인정받으면서 잘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같은 조건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넷플릭스와도 협상을 하거나 또 다른 유통 경로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자구책도 아마 그 즈음에는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좀 아까 그 사랑의 불시착 얘기하셨지만 아마 우리 콘텐츠가 점점점 경쟁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나중에 그런 불리한 계약 조건은 이제 없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.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.